오늘 첫날이죠.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꽉 차게 쓰더라고. 3월 말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하는데, 이렇게 생동감 있는 분이 처음 봤어요. 장소 탓인가? 공간이 딱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개성주가 말했으면 할 수 있는 개성주가 보니까 막 굉장히 넓어요. 전반은 저 뒤에다 앉아있고 작년 전에 제가 이 학교 왔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한 번 왔어요? 네, 왔답니다. 저를 보신 일이 없는 분이 저하면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 원래 주제사항들이 이제 지정주제와 자율주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정주제는 이제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로 아마 좋은 선생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저는 오늘 이제 자율주제를 해달라고 자율주제 이제 딱 하나를 교육청에서 제시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보는 이런 주제예요. 이게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성장학교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고 오늘 내내 고민하고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도 전해드리면서도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교육 또는 이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이제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공부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저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개폐방송공원이라고 자녀 구독자라는 관심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가지고 사실은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연수 오실 분들이 아마 훌륭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교직에 오래 계실 거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4살물이래요.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그걸 보고요. 내가 좀 당신 좀 비키마다 내가 한번 해볼게 했거든요. 당신은 애 건강 이런 데 신경 쓰고 학습 이런 거 내가 할게 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딱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보면 제가 이미 다 한 거죠. 저 4살 때 제일 먼저 어떤 거는 한 10년 후에 우리가 총학생이 되었을 때 공부를 잘하고 있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특하게 봅니다. 지금 당장 수 5를 어떻게 나누고 가르고 모을까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거 보면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몇 단계 헤딩하면서 실제로 애 어린이집 유치원도 제가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장 체크도 제가 하고 자기들 재울 때도 제가 침대 물밭에 가서 자장가 부르는 것도 제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 또 수많은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 여러분들한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동네 선배로 먼저 육아 경험이 있는 이제 이렇게 지인 이렇게 큰 오빠 아니면 삼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키울 때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보내보면 엄마들 다 일찍 내려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노란차 기다리죠. 노란차 기다리다가 사태가 보내고 나면 막 하기 전에 만져부르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뜻인데 요즘 말하면 드디어 이제 내가 마음 놓고 태양의 후에 제 방송 볼 수 있게 오늘 하고 막 뛰어 들어 올라가고 이러더라고.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선거리끼리 눈을 맞추더라고. 너한처럼 기다리다 이거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어디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래가지고 고학년 언니 키울 법한 언니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납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사과 깎아 대접하면서 궁금한 거 묻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좀 더 친해지면 걸거 가서 그 언니 집에 가보고 하면서 뭐 언니한테 많이 먹고 집안 스캔하죠. 자, 또 다른 스캔. 그리고 우리 집에 없는 거 뭐 전집하나 없나 뭐 어디 애 책상에 학습지가 좀 모여있고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확대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했는데 아무나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축하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롭게 하였죠. 정말 외롭게. 더군다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갔거든요. 이제 3년째가 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그것도 엄마 밑에서도 꾸준히 자란 게 아니라 친지집에 보내줘서 자라고 이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검정고시하고 뭐 공양에 다니면서 이렇게 컸는데 그 바람에 제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시중에 나가서 이제 제일 큰 서점 가가지고 제일 서점 그 당시에 닥치는데 육아서점 다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하늘이 더워서인지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울 무렵에 제가 좋은 이제 어린이책 전문 서점이 대구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게 돼가지고 가지고 송현동에 호시오스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 서점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4살 무렵부터 그 육아서점 읽어보니까 아이가 학습을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책을 좋아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점을 제가 꾸준히 다녔죠.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면 10만원씩 제가 책을 샀어요. 그림책 7권에서 10권.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다 읽으면 다시 이제 거기 가서 또 사고 이걸 한 10년 이상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서점으로서는 이제 안 나갈 수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교보 나가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어린 서점 주인께서 그때 마침 알라딘 예스 24 뭐 이렇게 들어선 바람에 인터넷 서점들이 할인 공세 때문에 동네 서점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서점 엄마들에게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을 좀 이렇게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받은 도움이 커서 몇 개를 이제 자녀교육 강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아이고 그게 지금 오늘 저를 여기 성산초등학교 오게 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 12년 됐으십니다. 그 후로 매주 지금도 제가 그 서점에서 작년까지 그 서점 지금 안 했거든요. 닫았어요. 작년 말로 이제 지금 12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를 만나서 한 학기는 오늘 말씀드린 생각하는 수학 공부고 한 학기는 영어를 3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고 하는 이른바 잠수의 영어 공부고 한 학기는 모든 학생이 기초가 되는 행복한 책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선생님 문 닫아서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그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게 결정적 계기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잠수의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뭐 자녀교육계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뭐 무료는 못 쓰다니까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결제를 해야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한 달 결제도 없어. 최소 결제 6개월 이렇게요. 6개월 6만원 아니면 연 10만원. 네이버나 다운로드 공짜인데 그죠? 하여튼 그런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초3 때부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약 15년 이상을 그 유병으로 활동하면서 자녀들과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겨울에 코엑스 올라가서 잠수대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패널로도 활동하고 뭐 했죠.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아이는 실제로 학원을 한다는 했어요. 오늘 주제에 딱 맞죠? 사교육 없이 자율성장을 돕는 학부모에 딱 맞는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아이는 26 청년이 됐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다. 실제로 수능에서 상위가 0.05%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됐어요. 수능을 실제로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예. 이제 어머니들 주먹을 끄기를 생각이 한 거예요. 오늘 통합이죠, 통합. 고학년 엄마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네, 봐요. 저학년 엄마 손 들어봐요. 네. 고학년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안 올 때 되는 우리 순수할 때 이제 열심히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때도 묻고, 이제, 애도 사춘기 되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학교에 해보고 이러는 게 속이 어려운데, 우리 성산초등학교는 그렇지 않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나 봐요. 고학년 부모님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뭔지 다 아시겠죠? 세계적인 장거리 선수 우선 골프예요. 이 사람은 우승만 하면 이런 세레머니 아주 유명하게 잘되게 생겼죠. 그래서 막 피부가 고집돼서다가 살도 있게 생겼잖아요. 다 아시죠?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마라톤 이봉주 선수. 근데 이상하게 이봉주 선수 사진만 보여주면 중간에 다 없더라. 너무 친근하구나. 혹시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거리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옆집 현대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가 우리랑 똑같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가보니까 벌써 10몇 점 맞고 구구단 줄줄 다 외우고 근데 우리 애는 구구단 하면 겨우 2단 5단밖에 몰라. 자, 따라서 누가 공부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옆집안 맞죠? 그래서 그런 대답해야지. 직관적으로 딱 본능적으로. 자, 다시 질문을 다시 바꿉니다. 자, 볼트하는 공교학생 누가 있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 자기들이 살면서는 당장에 옆집애가 만원씩 100점 맞고 우리에 30점 맞으면 열받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하는 시뮬레이션 해보죠. 같이 뛰고 있어요. 제가 합성한 거예요. 잘 보시면 볼트는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옆에 반전쪽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공격은 어때요? 거기서 턱도 젖혀졌고 입도 벌어졌어요. 자, 명약 완화하게 볼트가 입 같이 생겼어요. 자, 이게 문제더라 이제.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옆집에서 부담 다 외우고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걔가 분명히 잘해서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우리 애는 영 걱정되고 불안하고 쫓기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뚜껑 열리죠. Say
어쩌면 좀 두둔하게도 동시대에 걸출한 마라토너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황영조 선수라고. 황영조 선수 벌써 20대 초반인가 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올랐죠. 반대로 이봉주 선수는 올림픽에서 아무도 우승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마라토너로서 사랑을 받고 예능에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취를 안 보여져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보통 7, 8회 완주하면 마라톤 그만두는데 마라톤 인생 7, 8회 완주가 거의 다라는 거죠. 근데 이봉주 선수는 무려 37번 출전해서 35번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라톤 같은 것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또 그것도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 아니고요.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하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걸 이제 돕도록 앞으로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학교 가면 이렇게 음향이 빡빡하게 나오는데 음향도 되게 실감나네. 하나만 더 보고요. 짧은 1분짜리 보니까 As he's come here for his championships, shouts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nted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따로 통역하잖아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출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기 대구 지도단이잖아요. 기억나시죠?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시제에 있는 그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볼트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지금도 지금 100m, 200m에서 세계 1위잖아요. 그 다음 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또 우승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저런 세계적인 선수도 저렇게 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몇 걸음 안 뛰면 골인이에요. 올림픽 해보면. 그러니까 출발해서 요만큼이라도 빨리 앞서야 경기에 빨리 도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 키우는 일을 옆집 언니 달리니까 나도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막 뛰면 어떻게 돼요? 실격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져요. 실제로 마라톤에서도요. 중요한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 3명을 보내요. 기록 제일 좋은 사람 순으로 1, 2, 3번. 그리고 기록 3번째 선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상대편 국가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작업. 이걸 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케이스 메이커라고 불러요. 상대편의 케이스를 흐트리는 작업. 그래서 보통 마라톤 중계 같은 거 보면요. 5km나 10km쯤 되면
전현무 우승 후보도 아닌 듣보잡이 맞아 알아요? 알아듣고 없는데 듣보잡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큰일 났네. 아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젊은 애들 많이 쓰고 듣도 보도 못한 답변. 그러니까 뭐 우승 후보 정보도 없는 어떤 선수가 갑자기 10km 치고 나가는 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나라 유력한 우승 후보들을 교환시키려고. 내 따라오라 이거라. 초반부터 좀 오버페이스 하라는 거죠. 초반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이제 다 못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42.19km를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엄마들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 더 특히 저학년 시절. 대부분이 페이스메이커에 휘둘리는 거라. 동네마다 가면 페이스메이커들이 다 있어. 쓸데없이 너무 빨리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면서 뭐 누구는 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났는데 하고 있잖아. 어떤 페이스메이커 언니만 딱 들어보면요. 나중에 사춘기를 말아주는데. 사춘기 많이 돌려. 끝나요. 여도 그 언니 있을지 몰라.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엄마나 초등학교 2학년 엄마나 모르긴 똑같아요. 미안한 말입니다. 5학년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막 그 1학년에 비하고 우리는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여기서 생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이렇게 단거리 경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게 되면 보통 코치들하고요. 마라톤 뛰기 전에 미리 가서 코스를 답사해요. 42.195km. 이번에 대구에서 뭐 마라톤 한다고 뭐 그런데 그게 광고 나오는데 했어요? 아, 아, 반갑다. 전라북도에는 생하는 건 뭐 많습니다. 언덕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반환점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고려해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죠. 언덕이 나타났을 때 되는데 내가 미리 힘을 뺐다. 언덕에서 걸어가. 걸어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 다 추월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정의 언덕이 언제 나타나요? 사춘기라는 언덕이 딱 있어. 아이가 주라고. 근데 초등 저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했어. 그리고 뭐 열고 싶은 데 다 열고 막. 특히 수학 공부 해보면 엄마들 열받으면 어때요? 풀던 문제집 뚜뚜뚜 말아가 버리고 열받으면 문제집 좀 째가 써있는 쳐갖고 이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얼굴 누구랑 공연에서 맞봐서 퇴근해가지고요. 띠껍지 들고 다니고 시한폭탄 같은 경우에 끝내. 근데 이제 몇 시간 좀 들고 나면 이제 갑자기 정신 차려지죠. 왜 정신이 돌아오네, 정신. 너는 막 쓰레기 쳐봐도 문제집 꺼내가 또 펴고 막 이런 보고 스카이 테이프 붙이고 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장난하는 놈한테 피가 가지고 또 끌어안고 울면서 또 고해 성사하잖아. 엄마 아까 미쳤나봐. 우리까지 사랑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 웃는 분들은 다 해봤거든요. 제가 마치 그 집에 갔다 온 것 같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제 인생의 아쉬움을 없게 하려고. 제가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 당시 제 인생을 해석하기를,
내가 이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중고등학교 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야, 내 학교만 보내줬으면 진짜 나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만 보내줬으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겠어요? 아빠의 부재를 얻게 하겠다. 내가 겪은 아쉬움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우려고 자격교육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까, 난 잡고 있네. 이 역설이죠, 역설. 풀리지 않는 딜레마. 하루는요, 우리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학교 중에 네 문제씩만 딱 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 심화된 문제, 네 문제씩을 딱 풀고 있어요. 이제 다른 거 영어하고 이런 문제. 수학 문제 네 문제 풀어요. 오답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까 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저는 성적판 생겼잖아요. 바로 발로 차고 해버리죠. 그럼 애는 잘할 것 같죠? 반대잖아요. 그걸 주눅 들고 행해져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버리면 애 눈동자 팽팽 돌아가요. 초점 이요. 아이고, 그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것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잠든 거 나무 했지만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채점을 했는데 올라온 네 문제 하는 거예요. 네 문제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잠든 애가 막 잠들면 막 힘에 빠지잖아요. 근데 막 아빠 발로 일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막 화장실 들어가 세수하고 나가다가 오답체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고 아이는 항상 우리 용서하잖아. 좀 있으면 압박하고 오고 여러분 좀 있으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면서 헤헤 하면서 어제 잡힌 것도 모르고 정말 우리 아이들 고맙죠. 우리가 하는 일에 저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실.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불안해서 그렇거든. 옆집 애분대가 뛰니까. 나는 따라 뛴 죄밖에 없어. 그러면 그놈의 옆집 애분대가 나쁜 데니까. 다음부터 오시는 강사들은 저처럼 이런 저속하면 안 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만 그래요, 저만. 대구광역교육청이 저만 이러니까 용서해주세요. 그 옆집 옆편에도 사실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모르니까 왜 밤에 문제는 불안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불안은 어두울 때 어두운 길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행복해질지 어떻게 공부를 또 잘하게 될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지 이걸 다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뿐이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동료들이 이렇게 코치한다. 차라리 그래 내일 잡는 것보다 애하고 관계 나빠지기 전에 학원 보내라. 참 훌륭한 코치죠. 우리 아이 관계까지 걱정해주고. 근데 학원 보내는 중간 아이 공부를 포기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제 진심을 말하는 거죠. 학원 보낼 텐데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못 보니까 학원 보낸 순간 왜 공부는 포기하신 거예요? 자, 벤치로 학원 전문가들이 다 말했어요. TV에도 나오고 하면 다 말했죠. 자, 5%는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다. 어떤 5%? 성실하고 회사에 있는 유전자 좋은 5%. 나머지는 뭐 한다? 정기시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내죠.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수학 공부만 하면 뚜껑 열리고, 아빠 뭐 대신하면 아빠 더 빨리 열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자, 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아이하고 충돌하는 거죠. 아이하고 충돌해서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발견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불안감이 발견돼요. 그럼 불안감을 잡아야지. 애를 잡을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아이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더라도 저도 그걸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한테 가서 빌고 또 저는 제대로 좋은 아빠에게 위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지만 늙어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간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육신은 날로 늙어가죠. 엄마들 뭐 30 넘어가면 30대 또 처음에 옛날에 그랬죠. 전에 시대야. 젊을 때 30 막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느덧 전부 40대죠. 안 된다. 평균 초등학생 엄마는 40대죠. 35에서 40 초반 사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아이 덕분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안 그러면요. 이렇게 아이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내게 있는, 내게 발견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연해져요. 매일 우리가 변화하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가서 보시는 시어머니처럼 돼. 어른들은 젊은사한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을 늘 변화시키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 이러면 돼요. 오늘 애한테 뭐 왕창 시켰는데 애가 막 질질질 끌다가 잘 때 되니까 결국 뭐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요, 내일부터는 확 줄이면 돼요. 근데 내일 또 똑같이 하면 이건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머님께 우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거 세 가지만 하면 됐다는 거죠. 마라톤에서 아주 기본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마라톤으로서 자질을 준비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코스를 앞으로 뛰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직 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전국 입시 세계에서요. 스퍼트라고 하죠. 마라톤에서 우승을 노리고 마지막 전먹을 힘을 다해서 뛰는 시기를 보통 스퍼트 지점이라고 불러요. 마라톤에서 35km 지점 이후 그때 승부를 보는 이런 이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전력 질주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지금도 준비해 나갈 준비. 중3까지는 사실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학창시절에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열심히 뛴 적 있어요? 대충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고3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막 작사기 뛰면 안 돼요. 다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요. 저는 진짜 주변에서 어릴 때 아이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잠수원에서 15년을 활동했는데 그 수많은 게시판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봤고요. 상담은 제가 감독을 해줬어요.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앞서 달리는 아이들이 나중에 하면 명함이 없어. 이름도 없어. 너무 노골적이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무조건 책을 좋아하게 해요, 일단. 학교 도서관 찾아다니는지 선수도서관 가깝대요. 그런데 가서 좋은 논리 책 읽고요.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영어를 여러분들 하듯이 학습하면 안 돼요. 노가다면 안 돼.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럼 계속 개고생이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맨날 까먹고. 영어는요.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잠수는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문법 책 있어요. 그거 빌려봐요 빨리. 영어를 습득해야 돼. 습득. 언어로서 우리 몸으로 습득하듯이
습득하게 되면요 정말 큰 고심 없이 아주 쉽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냐고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영어나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제 지난 하여튼 6, 7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mp3도 있고요. 어머니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 빨래 개면서 설거지하면서 제 강의 들어요. 혹시 다른 강의 어떻게 하시면 저한테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네가 다음에 회원 모집하러 가세요. 이런 분들은 다음 안 돌아도 되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제 모든 강의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 제가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아줌마 베트남에서 제가 찾아왔어요. 수원에서 찾아오고, 서울에서 찾아오고, 양산에서 찾아오고, 유튜브에서 보고. 그러니까 혹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저 셋 중에서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에 대해서 시계가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하죠.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에 너무 주목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공부하는 경우는 저는 눈도 못 봤어요. 뭐 신문 나고 텔레비전 나올지 모르지만 아니면 엄마가 막 하도 막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힘들어졌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소문나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장소에서도 그렇고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12년이나 했잖아요. 그것도 매주 했잖아요. 범어동 가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소문난 줄 알아요? 애 대통령 만들라고 자녀교육 환장한 아빠가 저 가수가 하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진짜로. 수성구에 와서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원래 소문이 그렇게 나죠.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노무현을 직접 아이들 데려가서 만났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대구에 경선하러 왔을 텐데 대통령 되기 직전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우리 아이가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이랬어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 초딩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초딩 시절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 이거 불가능하다. 시간은 알려줘야 되죠. 정해진 시간, 피아노 하고 갈 시간,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항상 저녁 먹고 나서 엄마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딱 퇴근하고 오면 보통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고3 난임하느라고 늦게 오지만 옛날에는 4시 반 되면 칼같이 집에 저는 뭐 다 같이 6시 되면 먹고 이제 우리 집은 항상 7시만 되면 수학공부 딱 정해놨어요. 왜냐면 습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을 꾸준히 이제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도 한 번도 7시에 지가 책상 위로 뛰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 26대니까 이제 지금 취직해야 되거든요. 로스쿨 가고 저는 이제 늘 이제 옛날에 서울대가 로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던 법률가가 되라고 로스쿨 가라고. 어릴 때부터 내 로스쿨에 최적화된 교육 자녀교육을 했거든요. 책 많이 읽히고. 근데 이놈이 이거 말을 안 듣네?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이제 본과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로스쿨 가죠. 다른 길로 가는 아이도 있지만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 2,000명이에요. 그중에 한 70, 80%가 1년에 배우자씩 함께 가죠. 2,000명 정원으로 가진 로스쿨에 보통 작년에 7,500명 정도가 로스쿨 입문시험, 영어로 LEET라고 불러요. 그걸 쳤어요. 2과목 쳐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 35문제. 그 다음에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35문제. 이 2과목. 얘는 우리는 책을 읽은 적이 없죠. 중3 이후로 고등학교는 입시를 하느라고. 대학 들어가서는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가기 전에는 홍대 관문화를 즐기느라고. 한 번도 공부를 한 꼴을 못 봤는데, 그냥 지나는 길에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그냥 로스쿨 입문시험을 쳐봤어요. 근데 7,500명 중에 작년 여름에 실제로 일요일날 시험을 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교회 앉아있는데,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심록하네. 공부 못한 애들 시험 쉽다. 나중에
시험에 성적표를 인증해서 보내주더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 수능 치는 기관이죠. 7,500명이 약 120등 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고대가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가 80명. 그러니까 최소한 이 메이저 5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전 성적이 남아요. 보통 경북대 로스쿨 오려면 이 인문시험에서 한 150점 110점 하면 가는데 우리는 137점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하는 말이 와 아빠가 어릴 때 자기를 교육시킨 방법이 정말 탁월하게 하면서 이제 와서 이질한다. 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좋은 어린이집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 그 두 가지 논리 주관의 과목은 언어도 관련이 있지만 수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논리적 사고력 이걸 측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가가 돼야 되니까 재판할 때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해야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간대. 로스쿨 안 간대. 그런 성격과도 로스쿨 안 간대. 처음으로 26, 지금 26인데요.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 뭐 하는 줄 알아요? 일본어 공부해. 자기는 뭐 일본에 있는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그래 볼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놓고 애하고 싸워요. 그럼 집에 안 와. 명절때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너를 응원하겠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30년대,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권력 있는 걸 좋아했어요. 옛날에 사자 권력 좋아하고 권력 아니면 돈, 제가 의사 아니면 뭐 판검사 이거였죠. 요즘에는 안 그래요. 훨씬 더 우리가 창의되고 똑똑해서 또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 생성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아이보다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부모니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경험에 입각해서 겨우 내가 조언하는 것이 뭐 CPA 해보든지 뭐 이런 수준이죠. 이런 애가 처음으로 26이 돼서 자기주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거, 일본어. 그러니까 어머니들 지금 애들이 뭐 스스로 공부 안 한다고 뭐 한탄을 하나도 없어요. 원래 아이들은 그렇다. 아이들은 재미밖에 몰라, 재미. 아이들의 유일한 관심 코드는 재미.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놈들 잘 꼬셔가지고 조금씩 유인해. 무식하게 막 들이붓고 막 이거 막 하라고 이러니까 애들 막 벌써 질려가지고 막 징징징거리네. 저처럼 해봐요. 조금만 하루에 4문제만 하라고 해요. 저는 원래 하루에 5문제를 놓고 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하루에 5문제. 그래도 내가 딱 협상을 할 때 3문제 하자고 합니다. 카레미 결과를 하겠네, 이 문제는. 문제 해결 일자리라면 좀 난이도 있는, 요즘 뭐, 말하자면 문제집 중에 4단계에 해당하는 아닌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에 4문제씩 꾸준했어요. 10달 지나니까 한 권을 닦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요. 그러나, 자,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는 측면은 뭔가 시간 관리의 자기 주도라는 점. 그러나, 내용 학습의 자기 주도에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져요. 내용을 익히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으로 때우면서 체득해 나가야 해요. 안 그러고 남이 설명하는 것, 이런 건요, 진짜 아이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자기 주도, 내용 학습의 자기 주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 위해서 드릴게 미리 코스 답사를 하는 거예요. 코스 답사. 지금 초딩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요. 요즘은 제 애들 적게 나가지고 55만 명 가는데 우리 애들은 60만 명 이상 됐어요. 60만 명이 똑같은 시험을 쳐요. 그게 뭐라고 불러요? 모의고사. 고등학교 다 해봤죠? 해봤다 치고 하여튼 고등학교 올라가면 딱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60만 명을 다 모아 똑같은 시험을 쳐요. 이걸 뭐 이른바 교육청 모의고사, 정확하게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걸 계속 3년 동안 연습한 다음에 이른바 수능을 치는 거죠. 수능의 연습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가면 큰 충격을 받는데 중학교 때까지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특히 수학 부분에서 다 뭐 학교에서 내신 열심히 하면 적어도 80점 받잖아요. 80점, 90점 받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제가 고1, 3월 딱 되면 3월 둘째 목요일인가? 부터 시작해서 3, 6, 9, 10일 1년에 4번 교육청 모의고사 또 사립 고등학교 가면 사설 모의고사 치죠? 종로, 대성 이런 데서 한 4번 쳐요. 1년에 8번의 모의고사를 치죠. 그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 이 모의고사 딱 쳐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수학의 평균이 문과는 30점이 잘 안 되고 이과는 40점이 잘 안 돼요. 이과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 보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연구 장학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보고서를 제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보여드릴 부분만 딱 보이죠? 29.54점. 고등학교 1학년 2012년이에요. 이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들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36점이죠, 평균이. 이건 1회, 2회만 어려워서 그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뽑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시험 칠 때는요, 문과의 평균은 28점이었어요. 이과의 평균은 35점 정도. 좀 쉽게 나오면 이과 한 40점 돼요. 문과는 32점 정도 되고. 이게 늘 28점에서 32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중학교 때까지 이 아이들이 다 뭐 했어요?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수학 공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니 그거 잘 모르시죠? 모른 채로 지금 그냥 기타 열심히 하고 눈높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오늘도 열심히 풀리고 있죠. 이 코스 답사를 미리 해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시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야자 시간 알죠? 자율학습 시간. 이게 사실 자기 공부 시간이거든. 수업 시간은 고등학교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엎어져 자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기 공부 시간 얼마나 공부하는가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걸 야자 때 주로 하죠. 야자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공부가 뭐예요? 수학이지. 지 공부 시간에 약 60에서 70%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 양이 엄청 많아지고 갑자기 난이도도 확 높아져요. 그래서 다 60, 70% 시간을 수학 공부해요. 그리고 20, 30%를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기타 등등 과목을 10% 정도 공부해요. 그건 언제 하노?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미리 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이미 그런 거야. 이때 정신 차리고 공부 방법을 바꿔서 개선될 가능성은 진짜 확률이 낮아요. 그런 애도 있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찾아온 꼬마가 하나 있는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애 동기인데 이 엄마가 중3 때 어린 선생님한테 제 강의 듣고 자기가 수성구 KNU 실을 나르다가 KNU 알죠? 몰라? 선임 엄마들이 와서 모르네. 아니, 중딩 수학 전문하고 대구가 나온 KNU 뭔지 몰라요?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KNU. 경북대학교 수학과 출신들이 만든 학원, 수학 전문 학원. 20년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 무시동에 용산로 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 실을 나르다가 딱 찾아 애 데리고 왔다니까? 그 중3 때 내가 공부한 걸 바꿔줬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경위적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학 교사가 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공부한 걸 딱 바꿔준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전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점점 좋아지고 수학 성적이 점점 오르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수학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수학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아이들한테 말하라고 했어. 애는 좀 커가지고요. 이제 요거 잔소리 여기 작게는데 초딩들은 뭘 하면 수학시험 딱 받아들면 뚜껑 열린 아빠 얼굴부터 생각나는데 이게 심하네요. 이제 혼나잖아 집에 가면 수학 때문에. 그러니까 막
수학시험 뭐 하면 막 벌써 진전이 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인상으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입시를 수포자 입시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평균이 28점에서 이과 같은 게 35점 정도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4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수포자거든. 그거 찍어요, 그냥. 수능 수학에서 30문제 나와요. 30문제 중에 찍을 수 없는 문제가 5문제 있어. 단답형. 나머지는 오지선단이죠. 오지선단 찍기만 해도, 오지선단 25문제예요. 찍기만 해도 5개 맞출 수 있잖아. 5개의 평균 점수가 3점이라고 하면 3, 5, 15. 그러니까 평균 한 20점은 찍어서 맞추는 거라니까. 5문제 단답형도 찍는 요인이 있어요. 음악한테 너무 고급적 거라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교수들을 어디 콘도 같은 데 가두죠? 수능 지기 한 2달 정도 가둬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게 할 때 수능 출제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수리형 수학 영역에서 단답형 출제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단답형의 정답을 2자릿수 이내의 자연수가 되게 하라. 이런 게 있어요. 단답형은 시간만 내서 찍더라도 128, 200 이렇게 많대. 1.5, 2분의 1을 찍어도 안 되고요. 0은 자연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3, 뭐 이런 식으로 찍어야 뭐 가능성이 있지. 혹시 뭐 뒷발에 뭐 잡듯이 막. 그 수포자 입시라고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사교육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맞나? 이게 왜요 이게? 뭐 하나 써야겠다. 자, 아이들한테요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라고 대답한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수학을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때 포기하지만 그 데미지는 언제 받아요? 초반부터 받는 거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학년 때 요만큼 배워요. 그럼 2학년 때는 요거 배운 다음부터 또 요만큼 1년치 배워요.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겹치는 게 없어요.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 한 30%를 겹치고 한 70%를 새로 배우고 이게 아니라 교과 과정이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을 하면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좀 외국의 좋은 교육 과정을 보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사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좀 겹치죠. 이렇게 좀 겹쳐야 아이들이 좀 부담이 덜하고 또 자기 것을 받아들이기 쉽고 이런데 짧은 12년 동안의 교육과정 안에 많은 수학 공부량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선형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학년인데 2학년 공부를 했어요. 1학년 거 대충 했죠. 2학년 공부했어요. 1학년 때 조금 구멍이 나죠. 구멍이 난 게 언제 가서 영향을 미쳐요. 한 3학년쯤 되면. 그러면 여기 좀 하나씩 쌓이는 거야.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수학 공부 팁이 있거든요.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요즘 뭐 하잖아. 6학년 애들이 저하고 하는 게 조용히 넓지 않아? 하여튼 6학년 1학기 걸 하고 예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얘들이 사다리꼴 넓이 뭐 이런 거 구하는데 뭐 하는 얘기가 이게? 뭘 때문에 틀린가 하면요. 소수의 계산을 못해서 틀려. 가로를 뭐 예를 들어서 2.3m 주고요. 세로는 60cm를 준 거야. 문제에서. 미터하고 센티미터가 다르죠? 60cm를 소수로 고쳐야 되죠. 여기서 하나 걸리기도 하고. 1m가 100cm인지 잘 모르면 걸리는 거야. 이거 3학년 때 배우거든. 근데 6학년인데 1m가 100cm인지 잘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까. 거기서 걸리죠? 또 안다 하더라도 60cm를 소수나 분수로 고쳐야 되죠. 너 밑에
밑변이 뭔가 하면 아까 그래서 2.3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0cm는 0.6m로 고쳐야 되죠. 자, 이렇게 고쳐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이걸 고쳤다 하더라도 또 2.3 곱하기 높이 0.6을 해야 되잖아. 소수의 계산을 해야 돼. 소수는 자릿수처럼 계산하고 소수점 자릿수만큼 거꾸로 찍어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이제 제대로 안 하면 5학년 때 이거 배우죠? 안 하면 또 어려운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한 문제 밑변 곱하기 높이 뭐 나누기 이런 걸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걸림돌이 저 학년에서 그 전 학년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이 쭉 요 작은 간단한 문제에 녹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단위를 변환하는 문제 초3, 그죠? 소수를 계산하는 문제 초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미리 쭉 공부해온 것이 연결돼서 오늘 6학년의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푸는 거라.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빵꾸 나기 시작하자, 하나씩.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커져서 이 데미지가 심화되면 중2쯤 되면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단선형 구조예요. 우리 교육 과정상의 문제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르게. 지금은요, 우리는 초등학교 장학금 어떻게 하는 수학은 결과를 잘 맞는 거야. 오늘 아이에게 주어진 한 바닥의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는 거. 이런 걸 보통 엄마들이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수학 공부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안 맞아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 이게 수학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100점 맞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수학 공부 왜 해요? 이렇게 묻죠. 엄마는 할 말 없죠. 대학교 가면 쓰고 안 쓴대. 그렇죠? 대학교 가면 쓰고 안 쓰는 미적분을 왜 하냐? 기사고 얘기한다고. 실제로 뭐 과학의 영역에 가면 수학이 다 쓰이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수학이 거의 안 쓰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닥쳤어. 이럴 때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남편을 이혼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저기 내한테, 방금 무시해도 나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크게 막 꼬리를 물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근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논리적 사고가 점점 자라서 인생을 사는데도 바꾸게 돼요. 즉흥적이거나 이렇게 대충 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다 모아서 이걸 잘 분석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가장 유익이 그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대학은 이걸 보기 위해서 수학 공부에 엄청난 비중을 둬요. 다른 영역보다도.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 기르기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 이게 수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관점을 바꿔야 일단 아이들 고생을 시켜요. 지금 막 시작 빠지게 막 학습지하면서 연산하고 있죠. 틀리면 열받아가지고 또 막 한 문제 틀 때마다 열 문제씩 정해놨게 하고.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방법을 드릴 텐데, 잘 들어봐요. 일단 수학 공부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과 친구가 돼요. 특히 조금 양면에 틀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애들의 어느 능력이 부족해서 틀려요. 뭐 수학적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수학적인 것은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문제라는 게. 근데 왜 틀려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문제를 못 읽는다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다음 중에서 보르시오 카드 다음이 뭔지 몰라. 네이버 같은 다음 그건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애들 기상천외한 대답도 웃기는 대답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왜? 뭐 재밌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근데 어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1학년 들어가면 뭐 기껏해요. 5를 뭐 1 더하기 4하냐, 2 더하기 3하냐 이거 아닙니까? 수 나누기 수 모으기라고 하죠. 그건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 다 했어. 그거 다 알아. 근데 말귀는 못 알아요.
그래서 틀리가지고 또 문제 들고 오면, 시험지 들고 오면 집에서 엄마가 1로 주고 풀라면 또 다 푼다니까. 그래서 시험 불났지. 집에서 보면 내 아들한테는 다 맞았는데 학교 가서 시험 자꾸 틀려. 그래서 어릴 때 엄마한테 책 읽어주기를 많이 해요. 장기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지만 특히 저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줘요. 엄마들 읽어주는 책 읽기를 많이 들어야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책 읽기 능력도 얼마나 엄마들이 많이 읽어줬는가를, 얼마나 읽어주는 책 읽기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에 달려있어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 꼭 기억하세요.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약 5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교육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 한 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7번째 작품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란 무엇인가. 자, 찾기 어렵다? 우리 카페 오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애들이 어리고 또 수학 교과가, 초등학교 수학 교과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다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잘하잖아요. 좀 잘하면 막 땡겨요, 진도를. 이거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선행학습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가면요, 나중에 어디서 구멍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 표에 보시면 초등 6년 동안 수학 공부 양이 한 칸밖에 안 돼요. 19칸 중에 한 칸밖에 안 돼요. 그건 이과 수학은 19칸이에요. 그러니까 초등 때 아무리 진도 빼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초등 때 좀 진짜 수학을 싫어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수학을 멀리하게 됐다, 이런 경우는 좀 쉬워도 돼요. 언제 하면 돼요?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그 1, 2월 한 2달 되죠? 2달 동안 딱 붙잡고요. 4, 5, 6학년 교과하는 걸 다시 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커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단원씩 할 수 있다니까? 한 학기에 6단원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교과서를 복사해가지고 우리 애들 6학년 1학기 예습을 했어요.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한 단원씩 교과서를 다시 복사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걸 하게 해요. 한번 배운 거니까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도 빼면 자랑스러워 하지도 말고. 그건요, 구멍 생기기 딱 쉽선이에요. 저는 6학년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초대하지 말고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선행학습 할 아이들은 대구에 한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10명도 좀 많은 것 같아.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국가대표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갈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진짜로 저는 5, 6학년 때 정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수도권에, 아니면 서울에 대치동 가면 그런 애들 모아놓고 하거든요. 저는 6학년을 가지고 정석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수준이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모여 또. 그 어떤 학원에 가. 종학원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손님 왔는데 학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능력 안 되는 애들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되는데 더 빨리 땡기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 학원 레벨이 좀 내려오죠? 그러면 더 심해지는 거라니까요. 힘들기가.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인문학 수업하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지금 그림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책을 좋아하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2학년 팀이 있어요. 얘들이 작년 가을 1학년 때 저를 만났어. 4명이 한 팀인데요. 하나는 저기 팔공산에 있는 공산초등학교를 보는데 벌써요 이가리를 다 했어. 맞아요? 원래 1학년 때 이가리 평균이 5개, 6개라. 근데 얘는 벌써 다 했어. 근데 같은 팀에 저 만춘동에 중앙초등학교 꼬마가 있는데 얘는 이가리를 하나도 안 해. 같은 1학년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요, 신체만 그런 게 아니죠? 정신적인 영역, 인지 능력에서도 똑같아요. 아직 아이들이 덜 자라가지고 어려워하는 애들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기다려야지, 자랄 때까지. 근데 이런 애들 데리고 막 쏘아붙이고 패고 막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고무줄 너무 땡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요즘 교과관도 수학 교과서 보면요, 1, 2학년 군, 3, 4학년 군 이렇게 묶어놨죠.
사실은 안 묶였어도 1, 2, 3, 4가 따로 묶였어도 똑같아요. 2학년이지만 아직 인지능력에 맞다니 좀 덜한 경우가 있어요. 3학년이지만 2학년 걸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페이스에 맞게 조금씩 하다 보면 애들이 언젠가는 토템 터지는 날이 와. 우리 애는요 2월생이에요. 2월생. 요즘은 뭐 거의 1월부터 거의 12월까지 학교가더라.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저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 우리 애는 그 다음에 2월생이었어.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일 작네. 반에서 항상 깃발 들고 있잖아. 항상 큰 애들이 머리 뿌리고 머리 맞고 울며 들어오고. 운동이 때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야. 내가 그 보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학부모 달리기 늘 나가가지고.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축구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하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아빠 달리기 대회 하잖아요. 가면 뭐 어쨌든 꼬쟁이 끼났어. 회사 생활하는 아빠들이 의욕 넘치게 막 잡아보려고 뛰다가 다 넘어져. 진짜 무릎 깨지고 피나고 그랬어요. 이제 애가 너무 좀 기죽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달리게 해가지고 손목에 도장 받고 비는 타가지고 애 학급으로 갔잖아. 스탠드 위에. 가면 막 와 명희가 온다. 그걸 기사를 누렸죠. 그래도 6년 내내 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반 개주 대표가 됐어. 그래서 내가 몰래가지고 미국에다 이래 되는 거 아니까 경찰 가서 공부를 내시니까. 아니 아이들의 성장이란 이런 건 아닌가? 지금 제가 신체적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똑같아요. 인지적 성장도. 그러니까 좀 늦게 자라는 애들 있죠. 좀 빨리 자라는 애들 있어요. 실제로 우리 초반에 그런 거 많은데 초3 때 우리 반에 제일 큰 놈이 있었어요. 제일 센 줄 알았어. 지멋대로 다 했어. 나중에 동네 당장에 갔어요. 20대 초반 돼가지고 옛날에 지가 꼬마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동네 조폭이 돼 있어. 근데 여전히 지는 초3 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반발 찍찍하고 이러다 그때 조심해 레이컨. 옛날에 지가 무시했더니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 애들 성격, 이거 수학 공부하다 조폭 이야기 있는데 똑같다고 똑같아. 지금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양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에 동요하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에 대부분이 선행학습. 잠깐만요. 선행학습이란 1년 이상 학교 교과과정의 진도를 벗어나는 거, 이걸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방학 때 수업 잘하는 애들은 한 학기 정도 예습하는 거예요. 이건 예습이라고 하죠. 선행학습과 다른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왔습니다. 이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안다니까 내가 물어봐요. 예? 저 알파고 어디 있지요? 동감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이세들이 알파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복귀하는 장면이에요. 자, 프로기사들의 세계에서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귀하는 거예요. 바둑을 다 떴는데 아쉽잖아요. 이겨서도 그렇고 졌어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뒀으면 니는 어떻게 뒀습니까? 이렇게. 근데 알파고는 기계라서 복귀 못하죠? 그래서 동료 프로기사들이 지금 둘러앉아서 같이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바둑에서 복귀라고 부르는데 보통 동네 바둑이라도 한 4번 이상 두면 복귀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00수 정도를 두잖아요. 뭐 빨리 끝나면 200수지만 보통 300수 정도를 두는데 두고 나서 판을 확 덮었어요. 엎어도 다시 다 둘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늘 논리적 사고를 했거든. 수학 공부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알아요? 논리적 사고를 안 해서 그래요. 수학 문제에서 내가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실수가 거의 없죠. 나중에 수능 때 되면 실수 때문에 골치 아픈 애들 많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걸 바꿔야 돼. 빨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면 안 되고 한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 이걸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저절로 생각나요. 그래서
300수를 다시 나눠올 수 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복기. 그 수학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습이라고. 이 말 하고 싶어서. 왜? 아까 말했죠? 교과 과정이 단선적이기 때문에 지난 학년에서 빠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 웬만한 아이들 방학 때 지난 학년 동안 배운 걸 복습해야 돼요.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걸. 그 복습이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 예습을 하죠. 물론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복습을 생략하고 하는 정도 예습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선행학습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심화학습. 학교 교과과정 정도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택해서 심화학습을 해요. 그건 마지막에 나와요. 세 번째 무사하고 싶은 것은, 자, 예습을 하지 말고가 비슷한 말인데, 엄마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애들은 수포자가 돼요. 한숨 나오잖아. 또 어떤 엄마는 대부분의 학습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학습지를 비용을 절약하겠다고 꼭 기판을 가서 사다 하는 또 이제 변태도 있고. 또 일본에서 기력의 계산법 해갖고 엄마들 막 초식에 받아가지고 욕하고 막 요즘 학습지 보면 막 초식이 되죠, 초식이요? 금방 보면 맨촉하면서 막 요즘이 아니지 벌써 10년도 넘었어. 그게 뭐예요? 우산 볼트 100m 달리기 하는데 초제는 더 비슷하잖아.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 5, 6학년 교실에 계산기 있어. 미국에서는 수능에서 계산기 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 년 안 쓰면 다 계산기 써요. 그러니까 연산으로 진리가 필요 없어요. 연산은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의 기초가 되지만,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로 생각할 힘이 자라는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 보시면요, 1학년 때 90% 연산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연산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고등학교 때 가면 연산 없어요. 아까 했죠? 수능 적어서 할 거 아니야. 정답이 다 2분의 1 마이너스 1 뭐 이렇지. 뭐 수천 수만을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과과정에서도 네 자릿수 덧세 그래서 뺐잖아. 다. 큰 수 다면서 쓸데없는 연산 많이 해봤어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졸린 거야. 안 돼요. 연산은 점점 줄어들지만 수학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수능 다 쳐봐서 알 거 아니에요. 실제 수능 시간에 들어가면 30년 한교재 시험을 치는데 다 엎어져 자요. 한교재에 한 번은 끼어있다니까? 왜 그렇게 해요? 차라리 뭐 우리는 국어 문제 같은 거 찍기라도 하지. 이거 수학은요, 어떻게 손대는지 몰라. 왜? 생각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한 생각해봐요. 30문제로 60만 명을 한 줄 세워야 되잖아요. 30문제로 60만 명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수 출제해야 돼요. 수능에 2점짜리 3문제나 2점짜리. 가장 기본적인 건 1, 2, 3부 문제가 2점짜리죠. 그리고 3점짜리 14문제가 나오고 4점짜리 13문제가 나와요. 이놈의 4점짜리가 문제더라. 4점짜리 대부분 다 틀리죠. 4점짜리 다 틀리면 반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점짜리 중에서 최상위권을 가지는 문제, 8문제가 항상 새로운 유형으로 끼어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들이 풀어본 수많은 문제에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 이런 걸 해마다 교수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가? 지금부터 실질적이에요. 무조건 우리 아이의 마스터 교재는 교과서를 해야 한다. 근데 엄마들이 교과서 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식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전부 문제집, 천재해법, 두산동화, 비빔돌. 그거만 하면 다행인 게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의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집들, 학습지들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거든요. 개념. 아이들이 개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말한 빵꾸가 뽕뽕뽕뽕 당기고요. 계산을 할 수 있어도 개념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계산 잘한다고 100점 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배운 이번 단원 있잖아. 그럼 항상 물어봐요. 성분이 뭐야? 물어봐요, 집에 가서 오늘. 성분은 언제 배우지? 3학년 때 배우나? 예? 2학년 때 배워요? 3학년 때 배우잖아. 두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선 하면서 박스 딱 해가지고 3학년 1학기가 나와있죠. 애들이 성분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두 점 사이를 잇는 모든 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자기 말로 하면 야는 개념이 있는 거라. 성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다 알지. 근데 지방은 못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좀 미안해요. 문제는 볼 수 있어. 문제 화학 중 성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고를 수는 있지만 성분이라는 말을 개념 정의를 자기 말로 못하면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삼각형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 각이 세 개인 거요? 무익하고 있어. 엄마도 잘 모르겠죠? 삼각형의 정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둘러싸인 도형 이거예요. 세 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성분이란 말하는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두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선 여기는 고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든이라는 말은 똑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상황 교과서에 보면 고든이라는 말과 좀 다른 말로 구분, 꺾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성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부분. 또 성분처럼 똑바로 가다가 이런 거 이건 꺾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든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과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번에 배우기 위해서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 봤어요? 교과서 없구나. 자, 수학 공부 잘하게 하려면 무조건 여분의 교과서를 사야 돼요. 그건 상식이야, 상식. 수학 교과서 어디서 팔아요? 요거 연봉한 거 잘 없어요. 자, 인터넷 천재교육 들어가요. 오늘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교과서를 천재교육에서 팔고 있어. 천재교육 교과서를 제작하니까 항상 여분이 학교에 보통 3월에 교과서 놔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짓는 학교인들 열심히 선생님 수업 좀 하게 하고 집에서 뭐 해요?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복습하고 하는 걸 교과서를 가지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분의 익힘책, 교과서의 익힘책은 집에 있어야지. 이래야 수학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 할 수 있어요. 좀 적극적인 분들은 앞 전의 교과서와 그 다음 학년의 교과서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6년 동안 교과서 다 있으면 좋고. 교과서 없이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교과서가 좀 불친절하거든. 알아요? 문제집, 교과서, 익힘책, 문제집 이런 게 있죠. 친절도로 따지면 문제집이 제일 친절하고, 익힘책이 두 번째 친절하고, 교과서는 제일 불친절해요. 그래서 엄마도 문제집 찾지. 딱 정리 삼박하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필요도 없고. 교과서는 불친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과서를 일부러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초등 교과서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불친절하게. 중등 교과서 봐요. 얼마나 친절한지 알아요? 참고자와 비슷해. 그래서 개념을 생각해보기 어려워요. 근데 초딩은 계속 생각해요. 자꾸 생각해보래. 그래서 첫 단원을 애들 딱 펼치잖아요. 원의 중심과 관점을 알 수 있어요. 딱 두 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 교과서는 봐야 알지. 자, 두 쪽으로 돼 있는데 왼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 열기라고 해서 상황을 줘요. 상황. 이 상황을 주고 먼저 생각해보라는 거지. 바람개비 이렇게 상상하고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어떤 도형이 그려지죠. 이걸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열기라고요. 이게 미션을 주는 걸 아침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활동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동을 몇 번 해보는 거죠. 이제 원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터득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시시한 것 같은 활동을 해요. 무슨 활동을 해요? 이렇게 뺨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돌려보는 거죠. 컴파스처럼. 또는 요요를 돌려본다든지 원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습들 있죠. 이런 실제적 상황들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그걸 물어봐요.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시오.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럼 애들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패스해. 숫자가 없으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교과서를 공부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 설명해보시오, 미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계산. 공부하면서 다 이래 하거든. 진짜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다 미친듯이 달려들어. 근데 숫자 없는 이런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라. 이거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다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가 되어 막 줄이를 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 작업을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말 써야지. 원을 그린 여열만큼 말을 보시오. 정 생각 안 나면 저 밑에 있는 거 보고 말하면 되지. 요요를 돌려본다. 이렇게. 손가락 뼈를 벌려서 돌려본다. 이런 말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생각해서 발표하면 다 정답이다. 설령 황당한 말을 했더라도 뭐라 하면 안 돼요. 교사의 지도서 같은 거 봐도 정답은 없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꼭 여기 나오는 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창의적으로 가정 안에서 생각해내면 더 좋고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수학 공부예요. 이렇게 하면서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뭐예요? 원을 그리는 다음 방법들의 공통점을 말해보시오. 이거예요. 이것도 숫자 하나도 없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중앙에다가 고정시키고, 그죠? 중심을 고정시키고 돌리는 거죠.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알면 원에 대해서 핵심을 아는 거라. 중심이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박스를 딱 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개념이에요. 이걸 보고 개념이라고 해요. 수학교 가서 보면 노란색 칠해져가지고 중요한 키워드에 있는 빨간색 돼 있죠. 이걸 개념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원의 정의 배워요. 원이 뭐야 하면 아는 애들 잘 없어요. 정확하게 배운 애들은 원은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배워요. 그거 많이 들은 거 같죠? 근데 초딩 버전에서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하지 않고 원은 그냥 둥근 거 뭐 이렇게 배우죠? 근데 중심, 반지름, 이만은 정확하게 이제 딱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중심이 뭐야? 오늘 집에 가서 3학년한테 이거 물어보라.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이걸 유명한 분들은요, 사회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해요. 유명한 수학 전문가, 이런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자기 주도 수학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아이들이 내고 나를 향해서 설명하게 해요. 문제를 한번 풀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 얘기는 너무 주목하지 말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 왜 이렇게 풀었지? 그러면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 나는 거라.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죠. 왜? 생각하는 연습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자, 이 교과서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아이들 생각하는 영역을 키우는가에 대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제 거 말고요. 네 거 선전하려고 하지. 지금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죠.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편찬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에요. 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고전에는 배종수 교수라고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였어요. 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학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를 YTN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YTN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쭉 뜰 거 아니에요. YTN은 그 수다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수다학. 거기 보시면 이 초등교과서를 부모들이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찾기 어렵다. 어디 가면 되겠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우리가 다 미리 다운받아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활동 2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개념 박스를 보여드렸죠. 개념을 아이들이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작업이죠. 꼭 놀이공까지 뛰갈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 사진 보고 하면 되고요. 또 집안에서도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수학 공부예요. 이렇게 하면 원이 구체적으로 딱 아이들 앞에, 아이들 안에 개념화되죠.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원의 지금도 만드는 알아봅시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왼쪽부터 생각 열기, 활동 1, 활동 2, 어떤 경우는 활동 3까지 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문제. 마무리 문제가 뭐예요? 요거 보여주고 요렇게 말한다는 거야. 고정된 엄지손가락이 원의 중심이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이은 성분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게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요 그림을 보고 써야 되죠. 이게 지 말로 써야 돼요. 자, 숫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수학 공부예요. 이거 옆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보고 쓰면 되죠. 상황만 바꿔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익힘책은 조금 더 친절해요. 이건 익힘책인데 같은 단어는 익힘책이에요. 익힘책은 개념 박스를 제일 앞에 두고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 이거 뭐 껌이지 거 그렇죠? 여기 가르치고 이거 뺏기라고 하는 틀린 놈들 있다 이거. 이거 뺏기는 거죠. 근데 익힘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제일 끝에 가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똑같은 거 또 반복해보는 거죠. 또 네모에다 또 쓰래.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쉽죠? 근데 엄마들이 하면 이렇게 네모에다가 중심과 반지름 써놓으면 그건 뭐 3층 동작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게 하는 거. 한 단원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단원 안에 개념 박스가 몇 개 없어요. 2-3개밖에 없어. 그럼 요 개념 박스를 자기 말로 노트에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딱 하면요. 20쪽짜리 초딩 노트 한 권 정도 돼요. 자기 말로 써보는 거죠. 요건 지금 어떤 아이가 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단원에 요 원이 나오는데 여기 방금 배운 거 여기 있죠. 여기 정리해놨죠. 이렇게 자기만 남자애라서 좀 글씨는 잘 못 들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단원의 공부를 끝내는 거죠. 물론 여기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좀 더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다음에 가면 또 뭐 있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단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교과서를 일단 번역이 잘 없고 자,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공방 보내고 말래 이런 분위기다. 갑자기 미안했어. 문제집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집은 교과서와 익힘책의 보조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이 향상되진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집은 수학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는 아니다. 이거 꼭 알아요. 근데 엄마들 다 문제 풀기를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오늘 문제 풀을 틀렸잖아요. 오늘 엄마가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면 또 해. 문제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하라고 하면 또 틀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공부법이다. 입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양치기 학습법을 불러요. 고등학교 가면 양치기 학습법.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는 무식한 학습법. 대부분 애들이 양치기를 하죠. 그래서 자조적으로 왜 그 양치기 소년 있죠? 거짓말 3번 해가 고생하는 그 친구 그걸 빗대가지고 일부러 자기들 신체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학습법.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방학 중에 다음 학기 예습까지 할 수 있고요. 학기 중에는 좀 심화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을 가지고 교과서와 함께 공부하고 이런 거죠.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다른 평가가 80점이 늘 안 된다 이런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이걸 잠수해서 기본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학을 없어 잘하는 아이들은 심화 풀었을 때 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죠. 분류한 다음에 시중에는 수많은 문제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집들만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문제집에 관심이 많죠. 교과서는 아까 다
제가 갑자기 비참해지잖아요. 아니,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지 오히려 문제집에 문제집 보면요, 그냥 엄마가 잘 모르죠. 출판사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난이도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천재에서 나오는, 천재 속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하더라도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를 난이도 1이라고 불러요. 교과서보다 조금 어렵다, 난이도 2. 교과서보다 더 어렵다, 3.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교과서 난이도 4. 그 경시대의 수준이다, 난이도 5. 이렇게 나누는데, 자, 5단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로 다 요즘은 경시대도 없어졌고, 애들 고생만 시키고, 이러니까, 5단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산초등학교 몇 학급이죠? 4학급? 이제 4단계 정도의 문제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남북일청 경제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거나 선발된 아이들 정도. 보통 4단계 문제집 하는 거예요. 4단계 문제집 하면 그 정도 수준된 아이들 정답률이 약 85% 정도 나와요. 문제집을 고를 때 항상 정답률을 기준으로 70%보다 적게 나오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좌절을 해요. 자, 반대로 90% 이상 나오면 하면 안 돼요. 왜? 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항상 정답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런 문제집을 하는 거예요. 자, 잠수에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학교 수학을 무난히 하고 반에서 1등 한다 이런 아이들은 문해기이나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원리표과 심화편이 단원별로 안 돼 있어서 좀 불친절해요. 근데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참 좋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주의할 점가 연산 문제집 하지 말라고. 연산 문제는요, 저학년의 경우에 하루에 10문제 정도 하면 돼요. 엄마가 만들어도 되고 표시해도 되고 하는데 하루에 10문제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다. 그죠? 합해서 5가 되는 수의 연산을 한다고 제가 10문제를 해보고 그 중에 7문제 정도 맞으면 이 아이는 연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환경, 동생이나 형이 있고 뭐 엄마 있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7문제 정도 하면 애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을 한다고 칩시다. 10문제 딱 했는데 받아올림 있어요. 근데 10문제 중에 7문제를 할 줄 안다면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꼭 10개를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학교도 아니고 고시공부도 아니고 집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한 7, 8개 맞으면 아, 얘는 아는구나 하고 한 10문제 정도 연습하고 지나가면 돼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연습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문제 추선이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출판사가 하나씩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입시용어로 드릴 문제집이라고. 자, 이 편을 가면요, 아이들이 수학을 어느 정도 한가에 따라서 1년 동안 어떻게 할까를 제가 간단하게 표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어려워하는 아이들 있죠. 아까 기본과정이라고 하는 아이들. 평가에서 80점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학기 중에 교과서를 가지고 꾸준히 복습을 해요. 학교에서 배워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엄마가 또 요번에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연산도 아까 하루 10문제씩 학기 중에 매일 꾸준히 하라고 했어요. 금요일까지 10문제 정도. 그리고 방학 때도 다음 학기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것과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빠꾸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 좀 정신적으로 자라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엄마들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자, 반대로 수학을 복습 잘한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빨간색. 이 아이들은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하죠. 교과서를 하면 거의 다 틀려. 웬만큼 뭐 졸면서 하지 않는 한 틀리지 않죠. 다른 평가에서도 거의 100점을 맞죠. 이런 아이들은 다 생략하고요. 방학 때는 뭘 해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예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학교 수업 성실히 하고요. 또 방학 중에 예습도 했고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시시한 또 학교 문제를 가지고 하면 애들 지겨워하니까 심화된 문제집을 가지고 매일 좀 아까 우리 애가 4문제 했다 하루에 4문제 그런 식으로 매일 몇 문제씩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자 가능하면 저학년 때부터 아까 연산을 10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애들이 어릴 때는 주로 운해를 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는데 연필과 종이로만 수학 공부를 하면 지겹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실증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채굴과 수학 교구를 가지고 집에서 노는 작업을 많이 해요. 유아기 때부터 많이 하죠. 유아기 때 음물 오르다 하듯이 초딩이 되어서도 적절한 교구들을 가지고 노는 작업. 자, 이거 초등학교 5학년 교사님 지도서 보면요. 고학년들 위해서 추천한 교재, 교구예요, 교구. 엄마들이 고학년 때는데 우리가 교구도 못 끊고 놀았어요. 갑자기 불안해하더라고. 근데 고학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갖고 놀 수 있는 교구들이 있어요. GOP, 이거 유명하죠? 조노동 이건요, 고학년도 사실은 좀 무리인데, 이건요, 과거나 영상국 같은 데서 많이 작업하는 거예요. DNA도 만들고 축구공도 만들고 이런 거죠. 폴리드론. 아까 지오피스나 폴리드론 이런 건 선택적이에요. 다 할 필요 없고. 자, 포디프레임. 이 교사의 지도에서 추천한 거예요. 잠순에서 추천하는 게 있어요. 잠순에서 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엄마들이 추천해보고,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장난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리코라는 장난감. 들어봤어요? 클리코. KLIKKO인가? 클리코. 대만에서 만든 장난감인데, 15년 전에 처음으로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서울에 코엑스 가면, 전국 유아교육 박람회를 하죠. 그때 15년 전에 처음으로 대만에서 누가 수입해가지고 출품된 작품인데, 잠순 어떤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잠순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 이후로 잠순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거 뭐, 수학에 좀 관심 있는 엄마는 다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저걸 가지고 클리코라고 했어요, 클리코. 평면도형을 만들기도 하고, 입체도형도 만들고 다양하게 보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기하적인 부분, 수학은 크게 대수와 기하로 나눈다고 했어요. 기하적인 부분은 이게 부채물을 가지고 노는 것이 가장 좋아요. 초딩 1학년이라 할 일을 해야죠. 초딩 1학년 교과서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5를 어떻게 만드는가, 수 나누기, 수 모으기, 뭐 이런 거잖아요. 할리갈리가 딱, 할리갈리, 베이징. 할리갈리 뭐 이상하게 바꾼 거 말고, 할리갈리 베이징은 과일 카드를 가지고 딱 이렇게 뒤집으면서 합이 5가 되는 과일이 나오면 종을 치고 카드를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애들이 눈에 불 켜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산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할리갈리를 가지고 맨날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저는 제 가족들 엄마들 집에 가서 초대받으려면 초딩 3, 4학년 아이들하고도 할리갈리를 해요. 재밌어가지고. 거의 유아들이나 초딩 1, 2학년 아이들은 할리갈리 같은 걸 하면서 저절로 수 모으기, 수 나누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리갈리 이거는 가끔 가다가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서 선물로 주거든. 베스킨라빈스나 아니면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이렇게 뭐지? 판촉물로 준다니까. 이 지오보드죠, 지오보드. 이 초등 2학년 때 나와요? 3학년 때 나오나? 자, 여기 플라스틱 판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돌기가 있죠. 이 돌기에 고무줄을 걸어서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에요. 작은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애가요, 옛날에 우리 애가 대구 광역시 교육청 창립 경진대회를 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우리 초딩 때, 우리 아이 학교 대표를 나갔어요. 대구에서 각 학교 대표들, 대구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구 교대 교수들이 낸 8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합이 있었대. 언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수학 2문제. 그 중에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않아요? 그 기어보드에 돌기가 많이 있죠? 요렇게
9개를 딱 돌기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한 개 더 딱 박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돌기 9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칸이 1이 되게 이렇게 9개를 딱 돌기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한 개 더 박아놨다고 중앙에. 좀 이상하죠? 뾰족하게 이렇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박아둔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지오보드에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 넓이가 2가 되도록 많으면 많은 고무줄을 걸어봐라. 이런 문제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기 10개 가지고 요 9개와 요 위에 1개, 요 10개에다가 창의적으로 고무줄을 많이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뭐 한 9개 뭐 거리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15개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애들 다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수학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개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6학년들 제일 잘하는 데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5등 했어. 5등에 금메달 받아가지고 우리 집 갑옷처럼 다녔잖아요. 그때 2등 하는데 어떤 애들 있어요? 대구가 나온 천재하면서 저 원초등학교 안 쳤대요. 달서구도 원초등학교. 나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 목사님 그거 갔다가 2학년 때 저 뭐야 유명한 F로 시작하는 대학 이름이 뭐지? 아이들이 프린스턴 2학년 때 프린스턴 갔다니까요. 대구에서 수학하고 제일 잘하는 애예요. 대구 나와서 2등밖에 못했어. 근데 우리 애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자고 농구밖에 없어 집구석에서 이런 장난감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꼭 엄마는 또 뭐 선생님 부른다. 뭐 하락하면 있잖아요. 뭐 오른다. 꼭 하락하면 선생님 부르고 뭐 하락하면 선생님 부르고 팩토 하락하면 선생님 부르고 아이고 다 때려치우고요. 그냥 놀아 애들하고 부담 주지 말고 꼭 선생님 부르고 지는 우아하게 뭐 하려면 알을 키우고 말고 선생님 보는 말 생각하지 말고요. 제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과정에도 당연히 나오고 지오보드라고 해요. 지오가 뭐예요? 지오메트리, 기하라는 뜻이에요. 기하 연습을 하는 보드라는 뜻이에요. 이건 뭔지 알아요? 하노이탑. 자, 이거는 논리적 사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장난감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노이탑에 여기 전선도 있어. 하노이 어딘지 알죠? 베트남에 있는 도시. 자, 여기,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 9개의 원반을 그냥 차례대로 여기 옮기는 건데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은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로 가면 안 된다. 그거 딱 하나 있어요. 요걸, 요 9개를 차례대로 여기 옮기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작은 놈을 여기 놓고 또 다음 놈을 여기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작은 놈을 이렇게 옮긴 다음에 세 번째 원반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옮겨가면서 한 번도 작은 그 위에 큰 게 보면 안 되게 하면서 이거 옮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초딩들 할 때는 한 5개 가지고 해요. 처음에 3개 가지고 하든지 저하면 이런 걸 하면 집중력, 논리적 사고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걸 가지고 아빠 퇴근하면 놀자 해야지. 수업을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수학 공부를 연필과 종이로만 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러시아어. 자, 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퍼즐이에요. 이건 유명한, 옛날에 미국인가? 유명한 그 보드게임 있죠. 라벤스 브루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라벤스 브루그 시리즈가 원래는 이렇게 막 10몇 개씩 해가지고 막 수십만 원에 팔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단품으로도 풀려 나오죠. 가끔씩. 이 단품으로 나오는. 이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장난감 같은 걸 사주고, 이건요, 어플도 있어요, 어플.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 쓰시면, 안드로이드 마켓인가? 구글 트레인가? 거기 들어가면, 러시아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도 있어요. 무료로 좀 쓸 수 있어요. 결제하면 전품으로 쓸 수 있고. 이제 가야 되네? 지금 끝내야 되죠? 그만하자. 자, 고학년들은 이제, 아까 원단은 했죠. 원단은 공부를 잘 알아보세요.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좀 이게 좀 생각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자, 수학 공부를 잘 해왔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건데, 시간 다 됐다니까요. 공부를 좀 하게 되면요, 아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유명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저기 정확하게 보니까 헝가리의 유명한 수학자 폴리아라는 분이 문제 해결의 4단계를 제시했어요. 그 4단계를 우리 아이들 보고 연습하라고 수학 교과서 뒤에 공부를 잘할때 알아봅시다. 바로 다음 쪽에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풀면서 뭘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4단계. 첫 번째 단계,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예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적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에서. 자, 두 번째는 구하려고 하는 걸 찾았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이 8가지 정도의 전략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10밖에 없는 줄 알죠? 10 세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수학 공부를 보면 8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 중에 하나를 아이가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풀이를 실행해요. 지가 선택한 전략을 따라서 풀이를 해요. 답을 냈죠? 자, 마지막으로는 반성과 검토. 뭐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고학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 시간이 쫓겨서 고학년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기 어려운데,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가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키웠어요. 요 4가지 과정을 4문제마다 한 문제, 모든 문제가 문장대로 되거든요. 아까 말한 문제 해결 전략이 4단계 문제집을 보면 모든 문제가 문장대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온 어떤 문장대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더 큰 분수 이렇게. 여기 보면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박스에 같이 말아 박스.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그럼 잘 모르는 애들은, 책을 안 읽은 애들은 문제를 아예 읽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하면 문제를 다 읽는다니까. 그러면 그렇죠.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하면 더 큰 분수. 조금 어설픈 아이들은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2가지. 수치가 있죠, 수치.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가지고 풀이를 실행하는 거죠. 난 어떻게 하지? 10을 세울래. 분수에 덧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거죠. 정답을 냈어요.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또 다른 방법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거죠. 이 4가지 과정을 아이들이 고학년 때 꾸준히 거치게 하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이들 안에 프로세스화되어서 기억돼요. 이 애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죠. 자,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고요. 옛날에 한번 자전거 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약간 뒤뚱거리지만 그 다음 금방 중심을 잡아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절차 기억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전거 타는 법이 내 몸에 절차 기억화되었다. 타이핑을 하는 10손가락을 자판에 딱 얹어놓죠. 자판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죠? 이게 뭐예요? 절차 기억화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또 가급적 고학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이 과정이 아이들 몸에 절차 기억화된 거예요. 그러면 실수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일정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내가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아이고,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죄송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교과서로 공부하라, 복습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딱 요약하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학 공부이기 때문에 가장 불친절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들 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에게 그날 배운 공부를, 개념을 말해보도록 하라.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봐요. 오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분이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배운 걸 물어보고 말하면 아 잘했구나 이렇게. 말 못하면 혼내면 안 되고, 애들이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또 다시 해볼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제가 찍은 우리 동기 강의도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한번 듣는 것하고 그룹 듣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오늘 말하지 못한 부분을 강의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많다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교육 없이 아니면 사교육을 하더라도 활용하면서 교육청은 좀 무리한 제목을 잡았죠. 사교육 없이 자녀성장을 돕는 학교를 이렇게 잡았죠. 사교육 없이 하면 불가능하니까 사교육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해야지 의존하면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사교육 의존형 학습. 맞죠? 하여튼 지금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의 등살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용서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자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